우리 탈북 청년들은 독도와 정체성이 비슷합니다. 독도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동해바다에 홀로 서 있지만 독도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렇기에 독도는 남과 북을 잇는 징검다리인 셈입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탈북 청년들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응원해 준다면 북한도 경험하고 남한도 경험한 우리 탈북 청년들은 통일시대에 남한과 북한 지역을 이어주는 통일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통일을 향한 길에서 우리 탈북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안녕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실버대학이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네, 3.1절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예,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예, 일본에게서 우리나라를 찾고자 아주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에 갇혀 극한 고문에 그만 18 꽃다운 나이에 순국을 하게 되었지요. 사실 유관순 열사 말고도 알려지지 않는 여러 명의 여성 운동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킨 훌륭한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면서 저희 실버대학은 3.1절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는요, 엔돌핀이 가득 넘치는 웃음 치료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웃음 강사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즐겨 부르셨던 사랑해 당신을 노래 잘 아시죠? 네. 이 노래에 맞춰서 우리 손 운동을 한번 해보시겠는데요. 자, L, O, V, E. 자, 이 글자는 뭐를 표현하죠? 예,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박자로 시작해서 하는데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엔 4박자로 이렇게 하는데요. 옆에 짝꿍 계시죠? 예. 4박자로 할 때는 옆에 짝꿍을 보시고 사랑하는 눈동자로 은근히 보시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악에 맞춰서 아주 재미나게, 아주 사랑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음악을 주세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V, 당신이 내 곁을 E. 떠나간 뒤에 자, 짝꿍을 보시면서 4박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와, 너무 잘하셨습니다. 와, 어때요? 쉽고 재미있죠? 자, 이 동작을 하시면서 집에 가셔서도 이제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사랑하시는 분에게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이 동작을 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예,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하긴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100세를 향하여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배우시겠습니다. 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00세를 향하여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힘차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첫 번째 동작은 자, 노래에 맞춰 쿵짝짝 박수를 치며 쿵짝짝 우리 모두 100세를 향하여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우리가 살면 천년을 살아 자, 사랑 행복 꿈꾸며 100세를 향하여 우리 모두 100세를 향하여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쉽죠? 예, 쉽고 재미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음악을 주세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앞으로 우리가 살면 천년을 사나 사랑 행복 꿈꾸며 100세를 향하여 멋지게 멋지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친구들 어깨를 부딪히며 아싸 아싸 춤을 추어요. 노래에 맞춰 쿵짝짝 박수를 치며 쿵짝짝 신나게 신나게 노래를 불러요. 하하하 9988 팔팔팔 100세를 향하여 우리 모두 100세를 향하여 박수를 치며 이래도 한 세상 저래 저래도 한 세상 앞으로 우리가 살면 천년을 사나 무병장수 꿈꾸며 100세를 향하여 멋지게 멋지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친구들 술잔을 부딪히며 아싸 아싸 춤을 추어요. 노래에 맞춰 쿵짝짝 박수를 치며 쿵짝짝 신나게 신나게 노래를 불러요. 하하하 9988888 100세를 향하여 우리 모두 100세를 향하여 노래에 맞춰 쿵짝짝 박수를 치며 쿵짝짝 신나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100세를 향하여.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항상 엔도핀 넘치는 신나는 웃음 치료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심금을 울리는 색소폰 연주를 다 함께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요, 물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박경득 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2달이 지나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예, 그새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이제 일반 감기처럼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취급할 그런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은 3월 1일이죠. 예, 국가 기념일인데 여러분 3월 1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예, 3.1 만세 운동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의 외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여러분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왼쪽에는 유관순 열사.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유관순 누나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영원한 누나. 이 유관순 열사. 예,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이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는 그 당시 이화학당의 1학년 17살의 학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세 운동에 참여를 하고 이제 자기 고향 충청남도 이제 목천군 병천면 아원의 장터에서 4월 1일 또 만세 운동을 했는데 그 일에 정말 이렇게 앞장섰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만세 운동에 앞장서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일본 흠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어머니도 일본 그 순사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이제 붙잡혀서 수많은 옥고를 치르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한 이 순국 선열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에는 윤봉길 의사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인데 여러분 이분은 또 정말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이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한 분이죠.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이제 폭탄 투척으로 많은 일본의 고위 관리들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의사를 진행했던 분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우리 한국의 이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임시정부에 많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극제가 되어서 또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또 힘이 되어주고 이제 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도 익숙한 그런 사진들이죠. 자, 왼쪽에는 여러분 누굽니까? 예, 안중근 의사입니다. 1909년 이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그런 분이죠.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민족의 원흉으로 그렇게 막 이제 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기 위한 그런 야망을 품고 그렇게 한국에 와서 이제 또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하얼빈역을 찾았는데 그때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 권총으로 저격을 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김좌진 장군인데요. 김좌진 장군은 1920년 중국에서 이제 이 일본 군들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제 청산리에서 3,300명의 일본군을 사살한 그런 놀라운 업적을 이룬 분이죠.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이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주권과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 하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희생을 했던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여러분 이 일제 식민지에 항거했던 이제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 인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이제 감명을 주는 그런 몇몇 장면들 또 대사들을 여러분 잠깐 이렇게 감상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자유롭게 살지 못할 바에 차라리 죽겠습니다.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겠죠. 미안합니다. 칼로도 뵐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의롭고 뜨거운 마음 같은 거. 살 수만이 혁명전사는 아닙니다. 신문에 글을 써 알리든지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야학으로 가르침을 준다든지. 그저 세상을 바꿀 용기가 없어서리 문학 속으로 숨는 것밖에 더 되니? 문학을 도구로밖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글은 힘이 없습니다. 저는 총포로 할 것입니다.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걸세. 필요하다면 총도 들고 칼도 들고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이렇게라도 조국에 도움이 될 일을 해봐. 대한독립 만세.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물론 암살 대상 몇 명을 죽인다고 갑자기 조국 해방이 되진 않겠죠. 조국 해방은 그렇게 단시간에 해치울 수 있는 혁명 과제가 아닙니다.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거사에 나갈 때마다 생각하오. 죽음의 무게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방될 때까지! 근데 정말 절실히 원하는 거면 언제든 몇 번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나는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으니까. 죽고 안 죽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제에 항거했다는 상징만으로 충분하죠. 상징적인 가치.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꼭 필요하오. 그 분노를 행동으로 실천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 작전이 성공하니까. 그래야 우리 목숨이 아깝지 않게 되니까. 하나뿐인 목숨을 내가 바라는 것에 마음껏 쓰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불꽃으로.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저마다 제가 사는 세상에 있는 법이요. 전 단지 조선인이기 때문에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윗놈들은 나라 팔아먹고 나 같은 놈들은 동포 팔아먹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바칠 게 청춘밖에 없어서. 시작은 사감이었지만 나는 내 세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택할지 그건 당신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어. 대답해보게. 자네가 꿈꾸는 조선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고 갈망하던 것들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바란 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3.1절을 처음해서 또 우리나라 식민 통치에 있을 때 그 일본 세력과 맞서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독립운동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대한으로 우뚝 솟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관련된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또 가슴 뭉클한 그런 대사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한거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유관순 열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자, 하나뿐인 목숨을 내가 바라는 것에 마음껏 쓰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여러분 정말 목숨이 소중한데, 목숨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뿐인데 내가 바라는 것, 이 유관순 열사가 바란 것은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유, 주권을 되찾는 것이었죠. 자, 또 여러분 이 영화는 덕혜옹주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종 황제의 딸, 그 옹주에 대한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옵니다. 추운 아주 차디찬 겨울과 같은 일제의 가전 만행과 치욕, 그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 옹주의 삶이 정말 불운하고 파란만장한 그런 삶인데, 그 마음에 조국의 해방에 대한 그런 꿈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당신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자기 어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소욕을 위해서 일본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종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돕는 삶을 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기의 사욕이 아닌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어떤 삶을 택할 것인지, 그거는 우리 어르신 몫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의미 있는 그런 대사지만, 또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이 삶을, 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마음에 또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이 장면을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자유를 찾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이라는 그런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말 이 압제 아래에서 고통하고, 또 죽음도 그들은 피하지 않은 채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많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또 이런 독립유공자들, 또 희생자들, 우리가 아는 분들도 있지만 이름 없이 또 그런 일제 치하에 희생양이 된 분들도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대한으로, 또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국경일이나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 특별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사면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3.1절 특사, 그리고 또 8.15 광복절 특사, 그리고 또 이제 10월 25일 성탄절 특사, 이러면서 여러분 중대 범죄자들이 대통령의 그런 특별 사면령으로 인해서 사면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기념일을 통해서 사면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바로 여러분 이제 사형수가 이제 특별 사면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들은 이미 죽어야 할 그런 생명인데, 이미 이제 그들의 생명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인데, 이제 특별 사면령으로 인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형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또 이런 사면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3.1절이나 또 8.15 광복절이나
이런 이제 날은 국가 아주 중요한 기념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꽃다운 나이에 자 그렇게 마치 아름다운 꽃이 지듯이 젊은 나이에 자 그들의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탄절 같은 경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또 예수님도 정말 이 세상에 특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남은 삶, 못다한 삶을 이제 이들에게 부여하는 의미에서 이런 특별 사면형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한 특별한 외침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이신데요.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외치신 외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외침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씻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3.1절 수많은 국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 외침, 일본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또 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독립의 의지를 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제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듯이 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신다면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의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일제 강점기를 이제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그 희생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3.1절을 기념하는 시간으로요. 댄스와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에는 증거도 아닌 눈물을 비우리라. 마법이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라. 영정원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워 가실 길에 뿌리오리라. 가시는 걸음 모인 그곳을 사뿐히 주려 말고 가시옵소서. 나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라. 나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라. 3.1운동 100주년 201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서운한 독립유공자는 모두 15,000여 명입니다. 그 가운데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는 357명, 2.4%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독립운동 자료에 등장하는 적지 않은 여성들의 흔적.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아직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그들의 족적을 찾아갑니다. 중국 동북 3성 가운데 하나인 랴오닝성, 우리가 흔히 만주벌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성도인 선양시에서 남쪽으로 2시간을 달려 항일 유적지를 찾아갑니다. 这个北山呢有个抗日纪念碑呀，在什么地方？我怎么找？抗日纪念碑啊，北山。抗日纪念碑不是搁这哪儿吗？搁哪儿？通车那什么车呗？三点水高右边叠的那个。啊，对。好嘞，谢谢啊。 쉽지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근처에 항일 기념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없네요. 이분저분에게 물어 겨우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결국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서야 우리가 찾던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황량하고 차가운 한겨울 만주벌판에 외롭게 서 있는 기념비. 이 앞에서 우리는 일본군에 맞서 격렬한 항일투쟁을 하다 해방을 10년 앞두고 숨을 거둔 한 여인의 흔적을 되짚어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딱 한 장의 초상화만 남아있지만 윤희순 지사의 흔적은 랴오닝성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윤희순 지사가 항일 인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세웠던 노학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윤 지사는 이곳에서 50여 명의 항일 투사를 길러냈습니다. 역시 단출한 기념비 하나가 이곳이 노학당이 있던 자리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 영웅이죠. 뭐 일본놈 치려고 일본놈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여기서 이거 학교를 해가지고 이거 항일 영웅들 이거 제자들을 막 이거 배워가서 티라 영어 때 티라 이랬단 말이야. 이랬는데 일본놈이 그때는 알았단 말이야. 알아서 한 1년 있다가 노학당을 또 없었대요. 윤희순 지사의 꺾이지 않은 독립의지가 100년의 세월을 넘어 여기 이렇게 서리발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선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푸순시에도 윤희순 지사와 관련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당시의 자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항일 투쟁할 적에 1932년도에 여기 윤희순 여사가 있다는 그 역사 전혀 알아? 나이가 너무 차나서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얘기도 오늘 처음 들어요. 1932년도에 9월 14일 날
연합민중 4.19하고 항일대하고 그 량세봉 장군이 영사는 조선혁명군이 이 무술로 이제 질문할 때 윤희순 여사께서 그분들께 밥도 해주고 그러면 옷도 빨아주고 다 그랬어요 여기서. 윤희순 지사는 항일 인재 교육과 의병 지원만 했던 게 아닙니다. 직접 의병대를 이끌어 항일 투쟁에 나서기도 했죠. 우리는 푸순에서 윤희순 지사를 연구해 책으로 엮은 제중국 동포 역사학자를 만났습니다. 윤희순은 조선 독립단을 무순포가툰에서 건립했어요. 조선 독립단이 다른 독립단하고 안 같습니다. 이건 중국 사람도 있고 조선 사람도 있는 180여 명이나 돼요. 항일은 혁명투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민이 해야 된다. 거기서 또 가족부대를 내왔어요. 이게 아주 독특하지요. 이게 독립운동에 후원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사격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통신 연락도 하고 모금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거기에서 가장 빛나는 그의 독립투쟁사를 엮었습니다. 그가. 그러나 윤 지사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유리순의 큰아들 유동산 분이 일제의 경찰에게 체포되게 해주고 여기서 고문을 받다가 그날 석방되게 해서 그날 가는 중에서 왜냐하면 순국했어요. 윤 지사 역시 곧 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1935년 8월 1일) 국권을 강탈당한 직후 중국으로 망명한 윤희순의 장장 25년에 걸쳐 계속된 항일투쟁의 삶은 그렇게 마감됐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서부산 실버대학에서 아주 인기 있는 시간이죠? 네, 즐거운 노래 교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로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차봐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차의
어르신들 오늘 모두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순국한 열사들을 애도하면서 오늘 서부산 실버대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